오늘은 성능평가 수신감도 우리 그 광수신기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 이게 광통신을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통신 쪽으로 이제 나갔을 때 이런 방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 또 이제 그 향후 배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많이 이 분야 나갔을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고요. 제가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어떤 하나하나 그 기호들 그리고 그 수학적인 그런 로테이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암기를 하거나 하기는 사실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 또 용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크면 좋은지 작으면 좋은지 또 이게 디텍터의 어떤 성능 또 시스템의 성능이 이 파라메타가 어땠을 때 향상이 되는지 이런 정도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수학이 들어가지만 그런 수학적인 것은 다시 책을 찾아보거나 다시 학습을 하면 충분히 인지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어느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용어라든지 그 들어가는 지수에 대한 팩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능평가 지수 SNR과 BR, 우리 지난 시간에 SNR과 BR이 관련이 있다. 또 Q팩터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I 다이어그램과 눈 열린 페널티라고 한 새로운 그죠? 그래서 또 SNR, BER, Q팩터, 그다음에 I 다이어그램과 눈 열린 페널티는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PIN 수신기와 AP 수신기의 수신감도 또 이상적인 수신기의 BER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R과 BER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자, 이제 PIN 수신기가 열 잡음이 지배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적인 것은 쭉 그냥 넘어가고요. BR을 한마디로 이제 BR을 측정하여 SNR을 측정해서 이제 BR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BR과 이제 Q 팩터가 이런 식을 갖는다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여기에 SNR을 2분의 SNR의 전체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BR과 SNR의 관계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Q를 구하지 않고 SNR을 구해서 바로 BR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Q와 SNR 간의 관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NR은 Q와 20 로그 Q 이렇게 관계를 가집니다. SNR은 20 로그 Q 관계를 가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Q가 6이다. Q가 6인 경우는 SNR이 15.6dB가 되는데 그래서 15.6dB 이상의 SNR을 가져야지 Q가 6인 그래서 약 BR이 10의 -9승보다 작은 BR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R이 15.6dB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SNR까지도 Q, BR, SNR 이 관계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I 다이어그램이라는데 I가 이제 여기서 I는 눈을 뜻합니다. 눈. I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동작 상태나 신호의 왜곡 정도를 왜곡 정도 및 BR을 저하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신 신호의 파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 신호를 1에서 3비트 구간으로 중첩해서 I 다이그램 또는 I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호가 111이라는 신호하고요. 0, 1, 1, 0, 011, 그 다음에 101 이렇게 001, 110, 010, 100, 00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이런 신호를 패턴을 중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같은 때 중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11, 000 그리고 101, 01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신호가 중첩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잘 그 노이즈가 없으면 이거 완벽한 열려 있는, 이게 이제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눈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I 다이그램이라고 합니다. 신호가 많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 노이즈가 많아지면 이게 노이즈가 많아지니까 눈이 열려 있는 부분이 닫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 데이터를 어느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얻은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에 해당하는 신호가 되고 여기가 0에 해당하는 신호가 되죠. 그래서 0에 해당하는 신호의 분포가 이렇게 되고 1에 해당하는 신호의 분포가 이만큼 된다. 그러면 여기가 I1이 되고 여기가 I0가 되고 또 이게 분포가 로 1이 되고 여기 분포가 로 0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여기서부터 Q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또 BER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I 다이그램은 이걸 이제 그 팩트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신호가 왜곡되고 신호가 통신이 가능한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구간이 많을수록 신호를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거고요. 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작아지면 에러가 많아지는 거죠. BER이 커지고 에러가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 다이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눈 열림 페널티라고 하는 팩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EOP, Eye Opening Penalty라고 불러요. EOP. 짧은 시간에 성능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I 다이그램에서 1과 0 사이에 열린 구간을 측정해서 성능을 예측하는 겁니다. IOP 정의는 -10 로그 여기가 I 오픈된 레퍼런스하고 I 오픈 테스트. 그래서 레퍼런스는 기준 시스템의 눈 열림이고요. 측정 시스템의 눈 열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스템의 I 다이그램보다 열린 구간이 몇 dB 감소했는지 측정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기준 시스템은 송신기, 수신기 사이에 방송료가 없이 바로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바로 연결했을 때, 그래서 신호의 왜곡이 없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백투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광 감쇄기를 사용해서 수신기에서 입력되는 광 전력이 비교할 시스템 전력과 동일하도록 조절해 준다. 한번 실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광송신기 신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보내주는 송신기가 있고요. 송신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광 감쇄기가 있고요. 그 광의 세기를 이렇게 가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조절을 해서 우리가 가변 저항처럼 광 세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광 감쇄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신기로 가고 이걸 I 다이그램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 I 다이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은 I 다이그램 그 패턴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호를 넣어주면 이렇게 I 다이그램을 바로
측정을 해서 돌려주는 게 되고요. 여기서도 바로 BR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송신기에서 광섬유를 지나는 거죠. 이게 뭐 10km다. 그럼 10km짜리 광섬유를 통과시킨 후에 아예 다이어그램 패턴을 측정한다. 그런데 여기 가변 광색이 들어있는 것은 광섬유 10kg에서 손실되는 광만큼 가변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신호의 입력 신호를 입력 광 신호를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샷 노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광세기로 들어가야지 수신단에서 샷 노이즈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수신단의 노이즈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광세기가 크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수신단에서 샷 노이즈에 의해서 노이즈 성분들이 커지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백투팩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시스템에서 아예 다이어그램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투팩 시스템에서 측정하고 그 다음 아예 다이어그램에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백투팩 시스템에서 얼마나 오픈됐는가 측정하고 아예 측정할 시스템에서 또 얼마나 아예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오픈됐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I 오픈 레퍼런스가 되고요. 여기가 I 오픈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네, I 오픈 테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백투백 시스템에서 그 I 오픈된 거, 그래서 5.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뭐 미리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죠. 두 개를 이제 여기 5.16 곱하기 10의 4승 4.5 곱하기 10의 10의 4승 해주니까 이걸 계산해 주니까 0.57 dB. 그래서 50kg 광섬유를 전송을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50kg 광섬유를 전송을 했을 때 이만큼 0.57 거의 사실은 뭐 많이 저기가 안 된 거죠, 그죠? 네.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는. 네. 근데 이건 이제 변화가 50km나 통과시키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하는데 이것은 그 전송률 그러니까 비트율, 네. 이 비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트율을 키우면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다쳐요. 그래도 광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시는 대로 이게 아이가 눈이 깨끗하게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내려갔죠. 이 중심 부분에서 내려가고 또 아이 전체 눈이 열려 있는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수신 감도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감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목표로 하는 BR 값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그 평균 수신 전력이 얼마만큼 돼야 되냐 이게 이제 0, 1, 0, 1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의 이제 절반으로 잡으면 이 1의 절반으로 잡는 거죠. 이게 P1의 절반으로 잡으면 2분의 1의 P1 이 절반의 수신 전력 그래서 그 평균 수신 전력의 1을 곱하면 1신호의 수신 전력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뭐 M을 고려를 했다는 것은 이제 보통 APD를 고려를 한 건데, 그래서 APD든 우리가 그 PIN 같은 경우도 이제 M이 1인 경우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이걸 이제 APD든 PIN이든 이제 그 둘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M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인 경우에 광전류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 수신 전력이다. 평균 수신 전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Q에다가 넣어주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그 산탄 잡음과 열 잡음을 고려한 분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뒷부분이 열 잡음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신호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0신호에 대한 부분이고 1신호는 존재하는데 이제 0신호의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1신호만 여기다 넣는 거죠. 1신호의 광전류만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평균 수신 전력이니까 이걸 전개를 해서 평균 수신 전력을 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열 잡음, 산탄 잡음, 열 잡음에 대한 식들을 다 넣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수신 전력은 여기다 Q 팩터가 있고요. 그리고 Q 팩터가 있고 여기도 Q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근사를 하면 여기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다. 그리고 이제 M은 우리 APD에서 이제 배율, 그다음에 여기는 열 잡음의 표준 편차, 그리고 그리고 얘가 대역포, 네, R은 이제 반응도죠, 반응도. 네, 이렇게 해서 다른 팩터를 다 알고 이제 Q는 여기서 한 가지 BR과 관련된 건 Q 값이니까, 그죠? BR과 관련된 건 Q 지수니까. 네, 그래서 Q 지수가 BR, 목표로 하는 BR에 만족한다 했을 때 그때의 수신 감도에 해당하는 것이 최소 수신 감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PIN 수신기의 수신 감도가 1이다. 그리고 열 잡음이 산탄 잡음보다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소 수신 감도, PIN의 수신 감도는 R분의 그 열 잡음 표준 편차의 Q가 되고요. 여기서 열 잡음 수신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분의 로드 장분의 4KT FN 델타 F가 되고, 그래서 이 Q 값을 알면 이 PIN 수신기의 수신 감도, 최소 수신 감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APD 수신기의 수신 감도는 M 값을 최적으로 했을 때, M 값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M 값을 최적의 M 값으로 했을 때 수신 감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수신 감도는 다음과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앞에서 다뤘던 거고, 여기서 Q 제곱에 비례를 한다. 이게 APD 수신 감도는 Q 제곱에 비례를 해서 일반적으로 AP 수신 감도를 사용하면 PIN 수신 감도보다 수신 감도가 5에서 8dB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BR, 어떤 특정한 BR에 해당하는 그 최소 이만큼은 들어와야지 이만큼의 BR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수신 감도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면 그 1.2, 1.5 기가비트, 이게 델타 F죠. 델타 F가 1.5 기가비트 했을 때 반응도가 1이고
요게 지금 잠깐만, 요게, 네, 빗 레이시고, 이것의 밴드위스는 0.7입니다. 이 밴드위스는 디텍터의 밴드위스가 0.7 정도 된다. 0.7배. 2.5기가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 디텍터를 지나면 0.7배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0kΩ의 로드 저항, 암 전류를 무시하고 BR이 10의 마이너스 9승일 때 수신 감도를 측정해라. 그리고 동작 온도가 300, 그리고 FN이 2라고 가정할 때 BR이 10의 9승이니까 Q가 6인 거예요. Q가 6. 그리고 M이 1이 그죠? PIN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열잡음이 우리가 지배적이라고 했을 때 R이 1이고 Q가 6이고, 그리고 나머지 4K 볼트만 상관없고 T 302 델타는 이 값을 계산해서 넣어주고, 로드 저항은 10kΩ을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456 나노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의 BR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PIN 수신기를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의 BR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456 나노와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다 통과한 후에 이 디텍터, 최종 단의 디텍터에 도달하는 이 광 수신 전력이 456 나노와트보다는 크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크게 들어와야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달성할 수 있고, 이거보다 작게 들어오면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훨씬 더 큰 에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APD,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APD인 경우 이온화율이 0.6이고요. 로드 저항이 10kΩ이고 BR이 마찬가지 10의 9승이고, 같은 조건일 때 우리가 N팩터를 구해야 되겠죠. N팩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N값이 8.6, 옵티멈 N값이 8.64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구한 식에다가 넣어주면, 여기다 넣고 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 112.6 나노와트가 됩니다. 112.6 나노와트. 그러니까 그 PIN보다 더 작아졌죠. PIN보다 한 3배 정도, 3배 맞나요? 3배. 네. 4배 정도 작아졌습니다. 4배 정도 작아졌습니다. 이게 비교를 하면 4배 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APD로 같은 시스템의 PIN 디텍터 말고 APD,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의 APD 디텍터로 바꾸면, 그리고 N팩터를 8.64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최소 감도가 얼마로 바뀌냐면 4배 줄어든다. 그러면은 더 4배를 준 파워를 가지고도 10의 마이너스 9승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에서 광섬유를 많이 돌아와서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디텍터를 만나고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전체 광 시스템에서 뭐가 발생하면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 로스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미리와트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쭉 로스가 이게 파워가 떨어져서 들어올 때 이거 수신 감도가 최소한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수신 감도, 최소 수신 감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광섬유의 길이를 더 길게, 단편적으로 광섬유 길이를 더 길게 가져가도 이런 BER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수신 감도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잡음 성능을 결정하는 SNR과 BL 관계,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 눈 열림 페널티, 그리고 수신 감도와 또 뭐 BER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통신 시스템에서는 다 중요한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시스템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전체 시스템이 그려져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그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회사에 가서 이런 용어를 만났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이 그것도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 다이어그램, 또 눈 열림 페널티, 또 BER, SNR을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최소한 그 값이 이게 크면 좋냐 작으면 좋냐 이것들에 대한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